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결국은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의지나 성격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온 다이어트는 대부분 극단적입니다. 밥을 크게 줄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거나 유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런 상태를 정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갑자기 줄어들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고 가능한 한 다시 살을 붙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멈추거나 조금만 방심해도 체중이 빠르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배고픔은 더 강해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호는 약해지며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이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야 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다이어트 방식은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먹지 말라는 규칙부터 만들기보다 내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탄수화물이 나쁘다거나 지방이 문제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 계속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폭식을 막고 다이어트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연한 다이어트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하루 식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접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한쪽은 단백질, 한쪽은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 기준만 지켜도 식사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배고픔이 몰려와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양이 많지 않더라도 단백질이 들어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간식은 완전히 끊기보다 하루 중 한 번 정도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면 오늘은 망했다는 생각 대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먹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이 반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를 한 번쯤 느끼고 완전히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준들이 쌓이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힘든 결심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시니어에게는 또 중요한 과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단백질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트의 목적은 단순히 체중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은 줄이되 몸은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중이 줄 때 근육도 함께 줄어들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살을 빼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요요를 막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류, 저녁에는 살코기나 요거트처럼 나눠서 드시면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식사 후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이렇게 하면 간식이나 야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다이어트 중에도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운동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부터 떠올리시지만 여기서 운동의 목적은 살을 많이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계속 쓰고 있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운동이나 힘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를 쓰는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집안일을 할 때 일부러 무릎을 더 쓰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칸 오르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팔을 밀고 당기는 간단한 동작, 예를 들면 벽을 밀거나 수건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더해주면 전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쌓이면 몸은 아직 근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요즘 자꾸 당길까? 저녁만 되면 참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식단이 아니라 잠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특히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더 강하게 당기게 됩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무엇을 먹을지보다 잠부터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밤에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다이어트에 불리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면을 위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먹는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쓰이면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다음날 식욕도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TV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화면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서 잠은 잤는데도 피곤한 상태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다음날 몸은 다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식욕과 에너지 균형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유연해야 하고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과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하며 그 모든 출발점에는 충분한 수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빠르게 살을 빼는 비법은 아닙니다. 대신 다시 찌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끼, 오늘 하루부터 천천히 바꿔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